녹음 중, 녹음 중이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독해력으로 이제 한 4강을 하는데, 독해력으로 4강 한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독해력을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대한 형태죠. 왜냐하면 기억력과 사고력에 초점을 두면서 독해력까지 가지를 못해요. 많은 경우가 독해력 이전의 문제에서 다 진을 빼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이 높아지면 조금 이제 다른 형태의 성격으로 지도를 하죠. 개별 지도나 뭐 논술 쓰기 정도나 뭐 이렇게 들어가서 독해력이 잘 못하고 기본적인 것 좀 하고 이제 예전 초기 단계 사람들 중에서 높은 애들 글 정도로 참고할 만하고 지금은 거의 안 되고 있네요. 그래도 우리 쓰는 것 중에 제일 독특한 것이 그 줄거리 쓰기예요. 줄거리를 아이들 줄거리 쓰면 쉽게 쓰죠. 그 뭐 그냥 독감 쓸 때 줄줄이 쓰잖아요. 그거를 제한을 하죠. 5단계로 2줄씩 써라. 물론 그런 뭐 한 줄 쓰고 2줄 쓰고 3줄 쓰고 그건 여러 가지인데, 그다음 특징이 이제 그 1단계, 5단계로 쓰면 1단계가 몇 쪽부터 몇 쪽이냐, 그리고 2단계가 몇 쪽부터 몇 쪽이냐를 해요. 그게 정말 잘 반영이 돼요. 책을 제대로 읽은 애들은 200쪽이면 5단계가 5로 나누면 40이죠. 그러면 20에서 60 정도, 좀 잘한 애는 30에서 50을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당. 못한 애는 거의 10쪽부터 100쪽까지 벌어져요. 그거 정말 신기하게 잘 나타나요. 거의 한 6, 70% 정도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너무 못한 애들은 할 수 없이 이제 목차보고 쓰라기로 하는데, 목차보고 쓰면 이제 굳이 쪽수를 적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쪽수를 이렇게 적는 거야. 목차보도 10개면 2개씩이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고, 그거를 다음부터는 책 보지 말고 그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라 그렇게 하는데, 정말 책을 잘 본 애들은 내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쪽수가 거의 비슷하고요. 못 쓴 애들은 정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못 썼다고 뭐라 그러지 않고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하나는 10쪽 쓰고 하나는 100쪽 쓰고 그러면 100쪽을 나누라 그렇게 해요. 100쪽을 2개로 나누고 짧게 쓴 걸 이렇게 합치면 되니까 100쪽만 나누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참 너 참 깝깝하다 이런 식의 인상은 안 주죠. 그래서 넘어가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점점 책을 객관적으로 읽게 시키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건 이제 저자 논리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승전결이나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이라고 할 때는 대개 전개가 상당히 길어요. 물론 정해진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전개가 길 수밖에 없죠. 그럼 마지막에 위기절정이 있는데, 그거는 잘하는 아이들한테 쓰기 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5단계가 늘 비슷한 아이들, 그런 애들한테는 위기절정 쓰게 시키고, 이제 전개가 좀 길고 위기절정이 짧다고 해가지고 하면, 그러고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게 하죠. 논의를 하게 하는데, 발단이 어디까지고 중요한 위기절정이 어디냐 그러는데, 그것도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위기결정은 뒷부분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건 냅두고 주로 쪽수 갖고서 많이 한다. 그거보다 물론 높은 단계는 연결고리거든요. 연결고리는 좀 더 애들이 알아듣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스티븐 킹이라고 약간 통속 작가인데 베스트셀러긴 하지만, 그 사람이 쓴 것 책에서 유혹하는 글쓰기에 뒷부분에 글쓰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 나오고, 그게 상당수는 자기 글을 다시 읽고서 지워라 그래. 쓸데없는 걸 지워라 그러는 거거든요. 큰 원칙은 알겠는데 그 사람 지운 거에 대해서 아직도 잘 안 들어와요. 자꾸 지우라 그러는데, 그 사람 스타일인가, 나는 논리비약이 많아서 지우는 것보다 더 써야 될지 몰라서 그런지 그 책은 안 들어오는데, 그 책이 재밌는 거는, 재밌는 게 그 중에서 나한테 들어온 게 그거야. 연극이 3막이라고 할 때 3막에서 총을 쐈으면 1막에서 총이 어디 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부뚜막에 총이 있다든가 그런 거고, 1막에 부뚜막에 총이 있으면 3막쯤에서는 총을 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5단계로 쓸 때 애들은 사건보다는 인물이 주니까 갑자기 5단계나 4단계가 새로운 인물이 툭 튀어나오면 이게 왜 튀어나왔어? 이게 뭐야? 앞에다가 그 인물 관련 얘기를 써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기억 니은에 어떤 인물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주인공은 대체로 왔다 갔다 하니까 주인공 말고 그 부주인공이나 상대역이 기억 니은에 뭐 나왔는데 리을 미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 사람 어디로 사라졌어? 어디 갔어? 뭐 이 사람하고 관련된 뭘 써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연결시키는 걸 해요. 그거는 좀 애들이 알아듣고요. 니은과 되게 줄거리니까 대개는 이제 사건을 쓰잖아요. 니은과 디귿의 연결고리 그때 말한 대로 왕이 죽었어. 왕비도 죽었어. 왜? 슬퍼서. 그럴 때 그 슬퍼서 해당되는 걸 쓰라고 하는 거는 애들한테 참 어렵더라고요. 니은의 줄거리 쓰고 디귿의 줄거리 썼는데 니은에서 줄거리로 넘어가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아? 이 중간에 뭐 없지 않아? 그럴 때 그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서 그건 빼고 주로 이제 아까 말한 인물을 갖고서 인물이 너무 그래도 비중 그래도 있는 인물이니까 이제 줄거리 짤막하게 쓴 데 나타났을 테니까 그거 최소한 앞에랑 뒤랑 한 번씩은 나오게끔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책에 따라서 전혀 엉뚱한 책들도 있어요. 중간에 에피소드처럼 들어가는 책이 있어. 이를테면 오기쿠도의 뭐더라? 오기쿠도 파티가인가 거기 보면 하이쿠인가 뭔가 그런 얘기가 잔뜩 나와요. 선생 이상한 어려운 이름의 선생이 이걸 가르치는 게 나오는데 한 명은 니은에서 그걸 길게 썼어. 한 명은 몰라 잘한 애라고 인정하는데 한 명은 그 얘기를 아예 안 썼어. 그래서 쓴 애한테 야 이게 앞뒤랑 연결이 안 돼. 뭐 좀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이게 다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책을 읽었지. 열심히 읽었어. 근데 그게 내가 다시 읽었는데 나도 잘 안 잡히더라고. 뒤에는 그 여자가 주인공 오기쿠도가 파티장에 못 오게끔 규칙 100가지를 외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외워 그러다가 그걸 오기가 앞글자인가 뭐 이런 글자를 해서 외우는 거에 힌트로 쓰고 하이쿠인가 뭐가 나오는 건데 그 연결이 애매하니까 이거 나도 잡기 힘들다. 그럼 애가 잡기도 힘들겠구나 그래. 그때는 냅뒀어. 근데 묘하게도 걔는 이제 기억을 잘 안 내고 한쪽은 기억보다 생각이 좀 있는데 걔는 그 내용을 통째로 빠뜨리더라고. 아예 안 쓰더라고. 그래서 연결이 안 되니까 기억에서 지웠는지 본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빠뜨렸어.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에 연결고리로 하는 거는 높은 단계에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한데 그럴 애들은 많이 없고 대부분 경우는 쪽수 얘기하고 그다음에 연결고리보다는 인물 갖고서 앞뒤로 두 번쯤 나오게 쓴다. 그 정도로 줄거리 쓰기를 합니다. 물론 낮은 단계는 3단계로 쓰게 하죠. 3단계 쓸 때 간추리지 못한 애들이 꽤나 많아요. 초기 애들은. 초기라는 거는 저학년, 초기나 저학년 한 3학년 정도부터 갈라져요. 유학이라는 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줄거리 쓰는 거 한 2학년 정도 보면 어떻게 쓰면 되게 앞부분 쓰다가 칼이 다쳤어요.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3등분으로 나누라 그럴 때 3등분의 앞부분만 써요. 그러다 그거를 앞부분이 아니라 대충 전체를 요약한 형태로 하죠. 그게 제법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책으로 90쪽이면 한 페이지당 30쪽이잖아. 3단계니까 30쪽인데 이거를 3등분 하라는 거를 알아먹기도 어렵고 알아먹은 아이들도 처음에는 30쪽에서 앞부분 10쪽 앞부분만 쓰고 그다음에 40쪽에서 또 앞부분 쓰고 70쪽에서 앞부분만 쓰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부분적으로 30쪽도 요약하고 그다음 가운데도 요약하고 이렇게 가요. 이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걸 어른들 왔을 때는 이것도 못해 이럴 가능성이 많죠. 깝깝하죠. 정 힘들면 그림책 갖고 해도 돼요. 그림책도 못하는 애들 있어요. 그림책 못하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반복되는 대사를 거의 그대로 다 옮겨요.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반복되는 건 이게 반복된다는 식으로 좀 줄이면 되잖아.
근데 그러지 못하고 다 쓰는 애들이 요약이 안 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말로는 더 그렇지만 글로는 그래도 좀 요약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난 너무 빨리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사회가 빨리 추상적으로 요약으로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넘어간 애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구체적이고 거의 다 기억한 형태의 버릇을 들이면서 차츰 넘어가는 게 좋다. 길게 보면. 그러니까 2, 3학년 때 애들이 유학하는 거하고 유학하지 않네 보면 당연히 선생이나 평가자들은 유학한 애들이 우수하다고 봐요. 실제로 유학한 애들이 우수한 건 맞아요. 근데 걔가 바탕이나 기초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 바탕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가면 나중에 애를 먹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런 거를 판별하는 기준이 없어요. 이를테면 선생들이 1년 단위로 가르치기 때문에 1년 단위에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발드로프처럼 한 6년 가르치면 굳이 간추리기 미리 할 필요가 없지. 한 2, 3학년 충분히 자세히 시키고 아마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는 5년 이상 가르치는 걸 전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기초 있어도 별로 고민 안 하지. 근데 학교는 1년 단위잖아. 학원은 더 빠르고요. 학원은 3개월 단위로 보면 돼요. 학원이나 과외는 3개월 만에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애를 뺀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3개월 만에 변화시키기 위해서 빨리 앞부분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이라는 거 글쓰기 할 때 선생님이 말로 막 얘기를 해. 서로 주고받기 얘기를 하면 애가 감을 잡지. 선생님 얘기하면 뭐겠어. 주제라든가 줄거리도 말로 얘기를 막 시켜가지고 그걸 쓰게 하면 괜찮아 보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혼자 쓰라 못 쓰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는 뭔가 달라져 보이잖아.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근데 소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양식이 저학년 아이들 3단계가 한 줄씩인 것도 있고 두 줄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요약 줄거리 쓰기가 잘 안 되는 아이한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줄이 너무 짧지 않나.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소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시작됐어? 그랬더니 첫 문단을 쓰더라고요. 책의 첫 문장을 그렇죠.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에서 또 칸이 없으니까 나름 몇 개를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저학년 아이들은 조금 더 칸수를 늘려서 조금 더 쓰게 하는 게 그래.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내 엄마가 만들어주면서 그걸 칸을 5단계니까 그걸 3줄 시켰더라고. 근데 그냥 인정해줬는데 모자라면 뒤에다 쓰는 거예요. 뒤에다 이렇게 접고 쓰게 시켜야 번호시키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3줄로 쓰는 거하고 2줄 쓰고 접어서 1줄 더 쓰게 하는 게 좋으냐. 3줄로 쓰는 애들의 사고방식은 정해진 틀에 꽉꽉 맞추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내가 더 쓸 게 있고 더 쓰게 맞다면 넘어서 쓰라고 가야 돼요. 애가 3줄 쓰니까 3줄 주는 건 아니에요. 최소를 주고 특히 3줄 주면 또 문제가 뭐냐면 3줄 못 쓴 애는 되게 부담스러워. 남는 건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중간이나 중간 밑을 겨냥해서 양식을 주고 잘한 애는 더 쓰게 시키는 거야 뒤에다.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럼 그거는 자기가 더 하는 거야. 느낌이. 선생님이 하라는 것보다 더 하는 느낌을 줘서 속으로 좀 좋은 거야. 난 잘하고 있죠. 그렇지. 선생님이 2줄 쓰랬는데 난 3줄 썼잖아 일단은. 그리고 2줄밖에 안 쓴 애는 난 2줄 썼고 근데 3줄 있으면 2줄 쓴 애는 아이씨 못했네 그런 거 못했네. 3줄 쓴 애는 서로의 선생님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 뭐 그런 거지. 실제로 초기 애들은 넘겨서 쓰라 그럴 때 뒤에 한 바닥 다 쓰지. 그것도 일 갖고 다 쓰지. 자리 없어요 그래. 그럴 땐 애썼네 그러지 애썼네. 다음엔 이렇게 몇 줄만 더 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상당수 아까 뭐는 다 다음엔 그래라 그래. 다음에 이번에 고쳐라가 아니라 다음엔 그래라예요. 근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양식은 물론 하나에 맞춘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모양을 맞추는 것이 기본이고 아이들은 반드시 그거보다 더 하거나 덜 하거나 하는 쪽으로 안 한 게 있어야 되고 더 한 게 있어야 되고 그렇게 벌어지더라야지 나중에 양식이 많거나 어쩐가는 아이가 자의식대로 바꿀 가능성이 있고요. 초기에 상당히 약할 때 그 양식에만 탁탁 맞춰서 쓰게 시키면 나중에 정해진 대로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질문 같은 거 중간에 하세요. 그래서
포도도 먹고 그러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줄거리 쓰기에 질문 있으시면 네. 늦게 오셔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텐데. 잠깐만요. 네. 이게 마이크 안 하면 아, 제가 책을 안 읽어 와서요. 5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잖아요. 그 5단계와 3단계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책을 5등분하고 3등분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학년의 책이 얇으면 5단계까지 할 게 없으니까 3단계로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선생에 따라 그대로 쓰는데 저학년이 3단계 하는데 양식은 3단계인데 책이 조금 두꺼우면 4단계로 하라 그래도 되고요. 그러니까 발단, 전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야, 무조건. 양을 예, 페이지를 나눈 거야, 페이지를. 아까 말한 대로 페이지를 나누는 것이 더 객관적으로 보고 좋은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러죠. 야, 작가가 할 일 없다 괜히 페이지만 늘리냐? 아니야, 다 중요해, 다 신경 쓰고 그게 맞죠? 다 중요하니까 나름대로 쓴 거지.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괜히 일부러 양 불리려고 줄줄이 쓴 사람은 없어. 나름대로 다 중요하다고 쓴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가 기준으로 봐서 3등분하고 5등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기억을 잘하거나 책을 그래도 그쪽으로 보는 애들은 있는 그대로 보는 애들은 등분을 어른들은 아마 꿈에도 못 꿀걸요. 그 머릿속으로 그걸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눠. 그렇죠? 그런 게 없어. 신기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눠. 야, 나도 시켜도 저걸 어떻게 하지? 아니, 소설 봤으면 이렇게 어느 건 확 재밌으면 더 많이 들어오고 재미없으면 이렇게 확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나누지? 근데 실제로 못하는 애들은 그렇게 나눠요. 그래서 어느 건 10쪽이고 어느 건 100쪽이고 그러는데 잘하는 애들은 비슷하게 나눠. 야, 내가 시켜도 참 신기하네. 어떻게 저럴까? 그럼 머릿속으로. 먼저 쪽수를 먼저 나누라 하고 그 5단계나 3단계를 쓰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쓰고 쪽수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나눠졌다고 아니 보시는 거예요? 5단계 하고 5단계로 쓰라 그러고 애들이 보고서 다 쓴 다음에 이제 쪽수를 찾으라 그러지. 기억이 9쪽부터 몇 쪽까지고 니은이 몇 쪽부터 몇 쪽까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죠. 그런 다음에 내가 그걸 계산을 해서 아 이거는 기억은 30쪽, 뭐 니은은 뭐 50쪽, 디귿은 뭐 50쪽, 그다음 뭐 20, 뭐 이렇게 나눠 비슷하면 괜찮다 그러고 어느 건 10쪽, 어느 건 80쪽 그러면 그 80쪽 이거 기내 좀 나눠라 이러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리고서 아이들한테 그게 반복되거나 뭐 뭔지 모르는 애 같으면 이게 비슷한 게 잘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뿐이에요. 5단계로 하면 뭐 발단, 전개, 위기 이런 식으로 단계라고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거를 그냥 양적으로 5단계, 예, 3등분 예, 이렇게 예. 나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발단 전개 위기는 아까 말한 대로 높은 애들한테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객관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하는 걸 늘 그렇게 하는 애들한테는 이제는 작가별로 볼 필요가 없고 중요도로 봐, 중요도로. 그러면 발단 전개, 그러면 전개가 상당히 길을 거야.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봐요. 높은 단계는 이미 다 잘하니까 높은 단계 줄거리 그렇게 쓴 애들은요. 한 발표하라 그러면 5분 있다 발표하고 거의 뒤도 별로 영향 없이 하고 그래요. 걔들한테는 발표할 때도 뭐 디귿부터 해 그래. 이를테면 대개는 5단계를 해도 못한 애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발표하는 게 기본이에요. 앞부분이 배경이니까 제일 중요해. 근데 잘한 애들은 배경도 기억을 하니까 쓱 쓰다 보면 어느 건 30쪽이고 어느 건 50쪽이잖아. 그럼 50쪽이 잘 기억이 안 났으니까 좀 페이지가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5등분한테. 그럼 그걸 발표하라 그래요. 그럼 1분 있다 발표해 그러면 대체로 그것도 1분 아니고 5분 정도 있다 하라 그러면 해요. 대체로. 그런 애들은 이제 좀 지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네. 그것도 한 6학년이나 아니면 중2나 뭐 이 정도 애들. 이제 2분 남았어요. 마지막 한 분 질문 받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는 죄송한데 늦게 와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마지막에 소장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다음에 해라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해라라는 말이 왜 중요한지. 뭘 지적을 하고 지금 고쳐 그러면 애들은 짜증을 내거든요. 그러느라고 내가 시킨 거에 대해서 그 순간에 강제로 하긴 하지만 이게 내면화가 잘 안 돼. 반발심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써봐 그러면 지금 현재 잘못 썼다는 건데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그럼 고쳐야 돼? 짜증이 나는데 다음에 해봐 그러면 확 풀어지지. 풀어지고 그 내용이 조금 들어온다고 난 보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다 지금 고치라고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린 장기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봐. 그러면 지금이요 고치라고요? 센 애들은 그렇게 하고 속주인들은 가만히 열받고 있지. 그럴 때 이제 다음에 해라 그러면 이제 아이고야. 그럼 애들한테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애들한테 집에서도 이래 해야 돼. 그럴 때 지금 힘들게 했는데 고치라는 거잖아. 뭘 새로 하거나 다시 하라는 거잖아. 그때 다음에는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단은 뭐 끝났지 뭐. 네, 이제 20분 됐고요. 어떻게 조금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무슨 수신님? 20분이죠? 네, 지금 20분 지났어요. 네, 녹화한 지 조금만 20분. 얘기하면 네. 그 독후감에서가 문제예요. 이렇게 썼다고 해도 독후감에도 그 정도로 못 쓰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앞부분을 길게 쓰거나 좀 그러긴 해요. 그거를 독후감에서도 그렇게 5단계처럼 두 줄로 쓰게 시키는 게 난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 그 아직 하는 중에 어떤 애들한테는 독후감에서도 5단계로 쓰라고 그러고 어떤 애는 안 쓰라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가 앞부분에만 주로 쓰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강제하는 게 그러니까 강제하는 게 어떤 거냐면 아이가 그 직전 단계에 있을 때 많이 부족하지 않고 그 직전 단계에 있을 때 아이가 돌파를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좀 시간이 좀 걸리면 조금 건드려주는 거라서 뭐 어느 정도 줄거리를 좀 쓰는데 앞부분이 좀 길고 뒤를 뭐 10줄에 우린 10줄로 쓰라 그러니까 뒷부분이 그냥 너무 흐지부지 되는데 그래도 웬만큼 좀 부족하다고 할 때 그 정도 얘기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이고 기본적으로 독후감은 그 사고력에서도 그렇고 의문 우리가 양시했을 때 자기 생각 플러스 왜 그러고 답 쓰고 다시 질문하고 이런 과정으로 꼭 연습을 했는데 독후감은 백지잖아요. 백지에서 쓸 때 약한 애들은 외자까지는 써도 자기 생각 안 쓰는 애들도 많고요. 누구는 자기 생각을 쓰고서 자기 생각이 답인 줄 생각하는지 답을 안 쓰는 애들도 많아요. 요즘에서. 그런 거를 그냥 일일이 지적하지 않고 냅두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줄거리도 그냥 일단 냅두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줄거리까지는 아니 독후감 쓸 때 줄거리를 뭐 5등분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는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걔가 좀 특별한 경우 있을 때만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전부 다 양식으로 할 때 약간 강제를 하고 독후감에서는 백지로 10줄로 그냥 써라 그렇게 하는 상태로 그냥 가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걸 저는 주로 봐요. 선생님 따라서 모르겠네 또 독후감에서도 강제할지. 저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10줄로 하라고 했더니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간 아이가 있는 반면 정말 앞에만 쓰고 그래서 그럴 경우 의문갖기 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줄거리 읽어봐라 이렇게 한번 시키잖아요. 막힐 경우. 그럼 그럴 때 아이가 앞에만 결국 보게 되는 거라서 사실은 좀 고민이 계속 되는 지점이더라고요. 그런 경우 굳이 한다면 뒷부분을 써야 되니까 이거는 앞부분만 몰려 있어서 이거 한 3줄 정도 분량이야. 아니 3줄 정도 분량이니까 이걸 다 지우고 3줄만 남겨놓고 나머지 7줄을 다시 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걔는 아마 그렇게 해도 의문갖기 할 때 앞부분만 주로 할걸요. 이번에도 보니까 스탠리에서 하라주만 잔뜩 써놔서 하라주 왕자에 대해서 잔뜩 썼어. 똘똘한 데 같은데 왜 이상하네. 거기 뭐가 꽂혔나 왜 그러지.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지금 5분 쉬고 다시 모일게요. 네, 수고.